안녕하십니까. 토노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추석은 따뜻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북 정치권은 민심 확보 조례의 기회인 추석 귀향 활동이 사라지면서 여야 모두 정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4개월을 넘기면서 전국의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정치력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타항공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의 책임론과 이로 인해 전북의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정치권의 이슈를 살펴보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각 당의 민심 잡기 행보와 21대 국회 초반 성적들 살펴보고 또 국정감사와 예산확보 등을 앞두고 있는 전북 정치권의 전략 마련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KBS 전주 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셔서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에 또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의 생각하는 명절 밥상 이슈와 정치권에 바라는 점 어떤 점이 있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사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매번 연례 행사처럼 진행이 되던 정치인들의 민심 활동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다른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도민들의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도당위원장 선거나 전당대회에서 전북 정치권이 분열로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중량감을 갖고 전북 현안에 목소리를 낸다던가 이런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선이나 재선으로 짜여진 국회의원들의 패기나 원팀 정신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면보다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처럼 자기 지역구가 아니면 크게 나서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석은 다들 경제 얘기 많이 했죠. 지역 소상공인, 영세상인들 너무 힘들고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지역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거였는데요. 코로나로 누구나 힘들긴 힘들지만 전북 정치권이 이럴 때일수록 좀 뭉쳐서 이스타항공 문제 같은 현안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 좀 아쉬웠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나 국가예산 심의에서는 좀 공격적이고 확실한 전략으로 전북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명절 밥상 이슈와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추석을 이제 명절 연휴 기간에 이 방송이 나가겠습니다만 이경재 의원님, 네. 추석 분위기가 그 어느 해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통 밥상 이야기로 정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요즘 전북 정치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뭐 불안 요소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치에 관심 가질 겨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복합적이라고 보거든요. 총선 이후에 지금 뭐 100일 좀 넘게 지난 시점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돌출돼 있었지만 그걸 거듭떠보고 추려서 나갈 그런 어떤 기회가 없었고 또 예컨대 의료파업이랄지 또 뭐 수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제 다만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 대학원 문제가 지금 거의 뭐 안개 속에 지금 묻혔단 말이죠. 예. 그런 현안들은 정치권이 찾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역시 의료계의 어떤 파악과 관련해서 연동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치력으로만 갖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돼 있고. 예. 그래서 뭔가 좀 하고 싶고 의욕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 계속돼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 도민들이랄지 유권자 입장에서는 총선의 압도적 지지를 몰아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예. 그런 성과를 내기에 지금 미흡한 그런 처신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지금 최근에 일어난 정치 이벤트를 보면은 도당 위원장 선거랄지 또 대정부 질문이랄지 또 전당대회에서 나타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어떤 분열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이 존재감이랄지 역량이 어느 수준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를 제공해 줬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 놓고 볼 때는 정말로 기대 이하고 존재감 없는 정치인들이었다.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예산국회, 국정감사 국회가 남아 있는데 그렇죠. 이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초재선 의원들이 전북의 현안이랄지 또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
특히 주민 눈높이에서 어떤 그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을 해야 그나마 올해 한 해 어떤 수학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점수를 주지 않을까 보는데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수혜까지 또 우리 지역의 의제들이 있습니다만 한 발 한 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북 정치권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명절 같은데 김영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서 큰 기업이 없고 예. 공공 부문하고 영세 중소기업, 영세업, 자영업들이 이제 주축이 되고 있어서 코로나 19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과는 이제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런 불황이 오면은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반응이 늦게 나타나고 다른 데는 다 끝나더라도 전라북도는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게 그런 산업구조의 특성 그리고 공공부문 중심의 어떤 낙후된 지역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명절 분기에서 공공부문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들이 거의 다 실업자가 되어 있고 한 집 건너서 이제 폐업이 지금 뭐 가게들 뭐 속출하는 건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또 코로나 이제 방역 때문에 친인척들이 한 집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자기 거주지에서 명절을 세고 있어서 이번 명절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추석 때는 모였는데 그런 예.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이래서 참 쓸쓸한 어떤 추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일부 내리고 있지만 그건 원천적으로 미봉책이고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대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원 포인트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폐업 위기에 몰린 그 자영업이나 중소 예. 기업들에게 그 쉽게 말하면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런 불황 속에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어야 할 것 같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의 방역은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경제도 유지하면서 방역도 완수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코로나 방역 사태 속에서 총선을 치렀는데 아무래도 집권당에 대한 어떤 K 방역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런 것들이 작용했고 지리멸멸한 어떤 야당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죠. 그래서 압승을 해서 쭉 지내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민주당을 보면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의석을 얻은 그런 과정에서는 오만함, 독선, 어떤 독주 경향이 나타나서 88년 이후에 최초로 한 당이 상임위 전체의 원구성을 다 독식하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물론 야당이 그 과정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지만 또 집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도 88년 이후 야당 시절에는 쉽게 표현하면 일당이 모든 걸 독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꾸준히 노력해 와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적절히 배분이 되었고 그래서 가장 정점이 된 법사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당이니까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면서 원구성은 공동으로 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 어떤 독선적인 모습, 힘의 우위, 숫자의 우위만을 너무 강조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도 쭉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은 유감스럽게도 그 원내 20여 개가 되는 그 상임위원회에 단 한 석도 위원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예. 또 최초의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라고 해야 하나 44명 임시국회였나요? 44명이 대정부 질문했는데 단 한 명도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에서 뭐 부대표 맡은 거, 뭐 부위원장 맡은 거 아무 권한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마치 뭐 우리 의원들이 뭔가 중앙 정치 무대에 뭐 교두보를 만드는 디딤돌을 만드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 실질적인 내에서는 전혀 아직 어떤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예. 이 도당위원장 선거와 당대표 선거에서 보면 그 실질적으로 그 내밀하게 그 권리당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사분오열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그게 또 당대표 선거에 우리 한병두 의원이 최근에 출마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득표를 거의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과정들을 보면 여전히 패거리 정치 그다음에 그 패밀리 정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새로 그렇게 당선된 김성주 위원장도 어떤 혁신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혁신위원장과 뉴딜 위원장 했는데 선거 때 자기 도와준 안혜영 의원하고 윤준비 의원으로 하나씩 위원장 주면서 완전히 자신의 색깔만을 강조하고 있는 뭐 정책정당 그 정책정당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정책정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당위원장 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해서 당정청 어떤 일상화가 이루어지 않는데 예.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한 것.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정치권도 어떤 희망스러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북의 현안들도 아까도 그 시민이 문제 제기했지만 자기 지역구 문제가 아니면 거론조차 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뭐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의 문제, 예를 들면 뭐 특례시는 김인도 의원의 문제, 다 각자 군산 신영대 의원은 군산과 새만금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서 어떤 힘의 결집이나 이런 거 언론에서는 맨날 원팀을 이야기하는데 원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 뭐 실제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총선을 치르고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도내 정치권 이야기할 때 이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원팀이라는 표현을 초기부터 쓰면서 그 원팀다운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도당위원장 과정을 보면 그 원팀이 제대로 된 한 팀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김성주 신임 도당위원장 체제로 이제 맞이한 첫 연휴 명절입니다. 글쎄요, 이 정비해야 될 것들도 많은 것 같고요. 지방 의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드러났고 현재 지금 뭐 이상직 의원의 이사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김성주 도당 위원장이 그 위원장을 바톤 터치하면서 이제 강조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지방 의회의 어떤 일탈이랄지 예. 성추문 또는 뭐 음주 또는 해외여행 그런 사태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전라북도 도당은 그 다수당이고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미한 대응을 못했단 말이죠. 예. 상당히 강력한 제어력을 발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강하게 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또 한 가지 중시해서 봐야 될 대목은 앞으로 도당이 행정을 좀 끌어가겠다. 예. 이걸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갖고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라북도를 좀 견제하겠다는 사실은 그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전라북도 행정을 견제하겠다는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컨대 그 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부여를 어떻게 하냐면 정당은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행정은 집행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 과정에서 리드미컬하게 어떤 정책 협의랄지 주고받는 어떤 그런 정보랄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전라북도 이런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앞으로 도당이 정치가 행정을 끌어가겠다. 이걸 강한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고 일단 그 측면에서 K 뉴딜 위원회하고 혁신위원회를 발족을 시킨 겁니다. 예. 일종의 그 TF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두 기구를 통해서 정책 결정이랄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정한테 주문도 하고 이렇게 끌어갈 것 같고요. 후자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전라북도 정치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나태함, 일탈 또는 그 뭐 부도덕성,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제어 장치를 하게 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개혁, 혁신적인 정책도 끌어가겠다. 이런 그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 구상하에 K 뉴딜 위원회를 지난번에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뉴딜 정책에 대해서 제시도 하고 또 방향도 제시하고 전라북도 공무원도 참여하고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도 참여하고 또 이광재 전남 지역 의원이 위원장인데 그쪽이 주제 발표를 했고 이런 것을 하나씩 발목하면서 전라북도를 좀 일선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이제 첫 출발하는 입장이라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눈에 띄는 대목은
정치가 행정을 컨트롤하면서 가겠다는 어떤 의지, 그 예, 연장선상에서 K 뉴딜 위원이랄지 혁신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 의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제어 장치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예. 이것은 좀 속도감을 높이는 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도 역시 과연 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이것도 지켜볼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지 6개월이 된 국민의힘 수해 현장에 먼저 현장을 찾았고요. 또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제 호남 끌어안기 특히 정운천 위원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역시 호남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인데 김영기 대표님, 예. 지금 우리 지역 안에서는 아직은 뭐 이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김종인 비상 체제 내에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 정우천 의원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뭐 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안해서 위원들을 24명을 배치했고 여기에 뭐 김광술 전 도당위원장이죠. 예. 그다음에 이종성 김제 출신이라고 하고 김경환 이전 도당위원장 여기 익산시협 당위원장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김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수해 지역이 이제 남은 임실 쪽을 우선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 호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 일회성 뭐 행사 뭐 수해 방문하는 거 지지할 일이죠. 그래서 대책까지 내온다면 대단히 박수칠 일이지만 일상적인 어떤 도민 생활 그리고 전라북도에 뿌리를 내리는 어떤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 그 우리가 이전부터 이야기해왔듯이 지금 이제 또 다시 선거 시기가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3년 뒤는 다 잊어먹을 이야기인데 뭐 비례대표 호남을 배려하겠다는 선거 끝난 지 3개월 만에 그런 이야기가 뭡니까? 선거 때 써야지. 예. 앞으로 그 선거는 김종인 체제에서 치르는 것도 아니고 다음 총선은 그래서 실제 그런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없이 일회성 행사로 전라북도에서 그 민주당과 경쟁하는 국민의힘 당 이런 걸로는 역부족인 어떤 상황이고 실제 뿌리를 내려면 기초의원, 도의원, 예. 단체장 등 이런 데 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 보면은 당협위원장을 구성 모든 게 반절이거든요. 그래서 당협위원장조차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뿌리 내리는 작업부터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뭐 여기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 뭐 여기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고요. 또 정운천 의원이 지난번 어떤 민주당 한 번은 했지만 불안하니까 페이퍼 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 의원이 돼서 실은 전북을 이제 떠난 거잖아요. 예. 전북을 떠나버렸고 도망간 거죠. 한마디로 표현.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이제 와서 뭐 전북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정운천 의원조차도 을에서 그 경쟁에서 이겼지만 한 번 의원하고는 쉽게 말하면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서울로 떠난 건데 그런 어떤 호남 그런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호남을 강조하면서 방문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 또 5.18 폄훼 발언을 한다든지 또 호남 비판 발언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또 어느 때는 또 친일을 옹호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피만제해서 쉽게 말하면 그 진정성들이 예. 의심받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일관된 어떤 가치 철학에 기반해서 호남 우리 전북에 접근해야만 전북 도민들로부터 예. 안정적인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국민의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국민힘당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정운천 의원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20위 안에 호남 인사 25%를 추진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예. 이런 선거합도 이런 말은 명시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문제는 이제 진정성이고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제도화. 네, 아직 제도화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화를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걸 진정성 있다고 한다면은 인재 영입, 인물 영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예. 정책 경쟁, 정책 개발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시키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제도화도 안 된 상황이라 이것도 역시 또 뭐 구호성 그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진정성 가지려고 한다면은 당선권 20위 안에 호남 인사 25%를 제도화, 명문화 시켜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 그걸 국민한테 내놓아야
신뢰가 간다.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민생당과 정의당도 간략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역 의원이 7명에서 이제 한 명도 없는, 그래 이제 물론 당명은 계속해서 바뀌어왔습니다만 민생당 상황, 그리고 지금 정의당도 6기 전국 동시 당직 선거를 지난달 마무리하고 전열을 좀 재정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지역 상황 좀 살펴보면 김현기 대표님이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민생당부터 할까요? 예. 민생당은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김경민 어떤 도당위원장 체제가 이제 조영철 사무총장 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근데 한마디 말하면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고 어떤 활동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듣자니까 지금 정동영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순창 쪽에 어디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유성엽 의원도 얼마 전에 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 또 갑에 이제 미국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 어떤 그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또 뭐 현재 정치 국민 총선 끝난 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후에 어떤 대선 과정 정도나 가야 민생당이 정당으로 계속 존립할 것인지 아닐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뭐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예. 것 같고요.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중앙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다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못해서 이제 다시 지금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예. 이제 9일날 최종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를 놓고 보면 그 실제 여기는 경선이 없었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1인 후보, 예. 단일 후보로 도당위원장. 도당위원장부터 예. 시작해서 지역 협의장이 되고 있는데 아직 또 4개 지역 협의장은 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제, 무진장, 완주, 임순남 지역은 지역 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뭐 전주 대부분 시도위원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군산은 정지숙 시의원이고 전주는 서인군 시의원, 정읍은 위부는 뭐 시의원장은 전 위원장, 한병옥 전 위원장, 그리고 익산은 이제 권태웅 전 도당위원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실제 정의당은 중앙당 차원에서의 그 어떤 개혁의 바람, 혁신의 바람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의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중대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었고 조국 사태 속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버림으로써 예. 그들이 자랑했던 데스노트가 이제 휴지가 되어버렸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 어떻게 해내는가.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총선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실제 정의당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전혀 득표를 못하고 있는 아직도 뿌리박는데 많은 비례대표 중심으로 하고 있고 3명 뽑는 데서 이제 한 분 되신 분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자신 있게 지역에서 뿌리 내려가지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뭐 이렇게 단체장까지 접근해가는 이런 시스템은 아직 구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뿌리를 튼튼히 하는 작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 어떤 전북의 어떤 상황이다. 그렇지 못하면 현재와 과거나 현재처럼 미래에도 전망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10명의 가운데 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기소 여부가 이제 총선 후 6개월이기 때문에 10월 15일입니다. 아마 이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내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8명이면 상당히 많이 의원이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그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10명인데요. 김윤덕, 신영대 두 의원 빼고는 하여튼 크고 작은 그런 현안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10월 15일까지 6개월 시하로 지금 선거법 위반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관심의 대상은 과연 누가 기소가 될 것인지 예. 이제 대검 공안부에서 이제 아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들려오는 얘기로는 크게 어떤 신분상의 어떤 변동이 올 정도까지 크게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데 다만 관심은
허위 사실이 상당히 선거에서 크거든요. 무겁죠. 질이. 예. 그래서 허위 사실 문제를 좀 상당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 일단은 한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하명 수사 혐의로 지금 문제가 돼 있고 예. 윤진명 의원도 허위 사실건도 있고 연합장 발송하는 등 선거 전 그런 혐의가 있고요. 또 안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친형이 20대 총선 때 상대 후보를 매수해가지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건 예. 형이지만은 또 과연 안희영과 어떤 연관성, 관련성 이 문제가 지금 현안화 돼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안희영 의원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직 의원은 다 아는 것처럼 불법, 탈법 이런 것도 있고 또 집단 해고라는 600, 500에 대한 해고라는 그런 도덕성, 윤리적 문제도 있고 현재 지금 측근이라고 할까도 2명이 이제 구속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예. 일단은 큰 현안이 허위 사실 유포랄지 또 이제 뇌물과 관련한 그런 혐의가 과연 어떻게 입증이 될지 기소가 될지 여부에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는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대검 공안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특히 이스탄공 직원 대량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서 창업주인 무소속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이 됐습니다. 책임론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스탄공이었고 우리 지역구의 의원이다 보니 지역 내에서도 목소리가 높은데 탈당을 스스로 했습니다. 이 제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탈당과 제명에 대한 또 해석 차이도 분분합니다.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김영기 대표님. 제명은 당이 그 후보를 공천하고 의원되고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일련의 책임감을 통각하면서 제명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제명은 현재 정당의 당원 당규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어쨌든 간에 5년 이내 복당이 안 됩니다. 현재 당원 내면 그렇다는데 이 탈당은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1년 이후에 복당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다시 돌아오겠다. 지난번에 김원걸 의원도 거기는 제명을 시켰잖아요. 예, 비례이기 때문에 비례이기 때문에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처니까 제명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비례로 공천한 사람인데 무책임하게 제명시켰으니 이제 우리 역할은 끝났다. 의원을 박탈하지 않으면 역할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윤미향 의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박광음이죠. 그 의원 문제도 그렇고 이 정당들이 자기 정당의 책임질 일들을 면죄부 수단으로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제명, 어떤 사람은 탈당을 유도해가지고 탈당이나 제명 이러잖아. 우리 정당 사람이 아니까 우리는 이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어떤 면피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상직 의원은 그 실제 그 해고자 문제, 그 다음에 그 해고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횡령이나 탈세 의혹, 그 다음에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사법당국, 검찰이나 사법당국에 의해서 밝혀지면 어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치 생명도 쉽게 말하면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그 김인덕 의원하고 신영대 의원 그다음에 형제가 구속된 거니까 큰 거식이 없는 것도 안의원 의원도 그런 것 같고 나머지 의원들은 실제 이제 10월 15일이 되면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검찰을 보면 경상도 한 명하면 여기 한 명하고 이렇게 좀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어떤 정치 검찰의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과정 속에서 본다면 한두 명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쪽하고 저쪽은 안 할 수 없고 수도권 동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균형추를 맞추는 과거 행태들을 본다면 한두 명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또 더 될 수도 있죠. 기소는 또 재판 과정까지 가다 보면 이 허위 사실 부분은 저는 더 강하게 이 사법당국에서 법적으로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앙정치부대에서도 아파트 세 채가 갑자기 불어나는데 해명도 없는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의도성을 갖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만 이 유권자들의 어떤 선거 공부나 아니면 유세 과정 속에서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
10명 중에 이제 몇 명의 의원이 이제 기소가 될지 지금 현재는 어쨌든 한병도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그 상태에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나머지 의원들이 이제 여부를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상직 의원의 탈당이 되면서 이제 차기 지역위원장을 또 누가 맡게 될까? 그리고 이 이상직 의원의 탈당으로 인한 또 이사 사태로 인한 전북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지형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부터 뭐 탈당선을 하니까 과연 그러면 바톤터치를 누가 하느냐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서는 하나 이제 관심사항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문제 이제 일단 탈당을 하고 나면 이제 사고 지역구가 된단 말이죠. 이건 중앙당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중앙당에서 누군가를 이제 할 텐데, 글쎄요 그 최형재 민주당 그 후보가 예, 이상직 내정이 되면서 탈당을 했단 말이죠, 무소속으로. 그래서 좀 안타까운 대목이 있고, 그리고 같이 경쟁을 했던 이덕전 변호사가 지금 무소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무소속은 아니죠. 민주당이죠. 예, 거기 민주당이죠. 같이 경선을 예, 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 틀 속에서 임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외부 인사 또 영입은 좀 인재 영입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 예, 영입은 할 것인지 그건 아직까지 지금 나온 적이 없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대목은. 예, 다만 이제 이상직 의원의 경우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은 글쎄 그 탈당을 하면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또 나중에 복당을 하겠다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예. 이건 뭐냐, 이 꼼수 탈당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정치인이고 재선 의원이면 좀 개운하게 정리를 하고 뭔가 좀 소명도 좀 개운하게 하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같은 부분에 대한 사과도 좀 개운하게 하고 이런 깔끔한 건 뭐에는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수긍을 하면서도 또 이 한 발짝 걸치는 그런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하니까 진정성을 못 느끼는 거죠. 또 앞서서 제명 조치가 나오니까 탈당했단 말이죠. 예. 앞서서 도당위원장 선거 때도 단일 후보 등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후보 등록을 처리를 했어요. 그거는 본인 자발적인 의지라기보다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그냥 뭐 나가리가 되니까 죄송합니다만 무산이 되니까 예. 그에 앞서서 아마 당내에서 권유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때도 등록을 했다가 다음 날 또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후보 사퇴를. 예. 근데 이것도 역시 제명 절차로 밟으니까는 그에 앞서서 탈당을 했는데 이건 이제 당에서 탈당을 하라고 주문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수용을 하면서 복당 얘기를 꺼낸 건데 이런 문제는 좀 깔끔하지 않은 그런 좀 정확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예. 진정성 있고 동정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니까 자꾸 의혹에 대한 꼬리를 물기가 이어지고 뭐냐 이런 의문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의문이. 예. 예. 그 이상직 의원이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갔잖아요. 그럼 전주을이 현재 이낙연 대표 체제 입장에서는 당내 기반이 적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치열한 어떤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친위 세력이 전주로 올 확률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에서는 특별한 어떤 변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추량 인사나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낙연 현 대표의 어떤 직계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짧은 어떤 당 대표 이후에 대선 이제 가도를 갈 건데 우리 전북 지역에 이낙연 대표를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의원이 없거든요. 예. 우리 특히 전주를 보면 김성주 의원도 그렇고 김인도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떤 자기 어떤 친정 인사 중에서 배치할 확률이 아주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추량 인사가 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미리 이렇게 예상을 그렇게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도 좀 봐야 되고요. 자, 전북의 정치권 상황 짚어보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신영대 의원 군산이 지역구입니다. 직접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영대입니다. 예. 원내 부대표이자 대변인 축하드리면서 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전라도민 여러분, 추석 명절이 가까워왔습니다. 과거 같으면 가족들 함께 모여서 정도 나누는 이런 추석 명절이 돼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좀 몸은 좀 멀리 두시고 마음 가까이 하는 추석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내 부대표 이어서 당 대변인으로 임명돼서 좀 더 많이 바빠지셨습니까? 네, 바빠졌죠. 많이 바빠지고 예. 사실은 그래서 좀 대변인을 초기에는 좀 안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 대표님께서 좀 말씀하시고 그래서 수락을 했고요. 그래서 좀 원내 부대표는 사임을 했어요, 제가. 예. 일정이 시간이 전혀 맞지 않아서 예.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에 좀 후계 좀 의원들 사이에 좀 어떤 메시지를 함께 좀 공유하고 그리고 좀 원내와 연결고를 하기 위해서 예. 이원택 의원을 이제 추천했는데 예. 얼마 전에 이원택 의원이 원내 부대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후임으로. 네. 예. 자, 아무래도 초선이긴 합니다만 신임을 많이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역시 역할도 좀 많아지시라 보이는데 네. 그 도내 상황도 좀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 그래야죠. 예. 10석에 9석이라는 숫자로만 보면은 압도적인 지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숙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라북도 도민분들께서 민주당의 10석 의석 중에서 9석을 만들어 주셨는데 최근에 예. 이제 이상직원이 탈당해서 8석이 됐거든요. 예. 이제 8석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북 발전을 바라는 무소속 의원 두 분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요. 지역의 모든 현안들을 좀 같이 지혜를 모으는 과정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특히나 이제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있을 추경심사, 국정도 끝나고 국정감사 끝나고 할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을 반영하는 과정에 전북 쪽 예산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경재 의원님과 김영기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이경재 의원님부터 먼저 인사 나누시고 좀 말씀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재입니다. 네, 바쁘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고생하십니다. 그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변인 하시면서 네. 이낙연 대표가 그 언론인 출신으로서 핵심을 짚고 정치 언어를 아주 그 본인이 또 직접 작성하면서 잘 사용을 해온 분인데 네. 그 대변인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그래요. 워낙 본인이 네, 잘 네.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 대변인께서는 또 칭찬을 들었다 이 얘기를 나오고 그런 걸 내가 봤습니다만은 네. 역시 핵심을 잘 찌르고 정치 언어 사용도 수사력도 뛰어난 것이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과찬하셨죠. 네, 그래서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전라북도 국회의 어떤 정치력의 한계를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응집력도 떨어지고 있고 중진들이 없어가지고 리더십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앞으로 결속력이 큰 하나 현안이고 과제인데 네. 그리고 중앙당에 이제 그 당직을 맡고 계시면서 이걸 좀 리드해야 될 역할도 있고 또 네. 지역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참 아쉬운 게 한병도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 도전해서 실패한 게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선거 좀 아쉬움은 이런 거예요. 코로나 비대면 전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한병도이 극복하기 쉽지 않았던 선거가 분명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최고위원 과정에 전에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힘들이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고 아마 지금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하는 법안 통과시켰는데 의료계와의 갈등 때문에 이제 그 성과를 아직 못 내고 있긴 하지만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현안을 가지고서 전라북도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 대회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지역 현안들 돌파는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지역의 정치적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초선 의원이 78명이 되세요. 예. 그래 불구하고 제 재선 의원분들이 저희 전라북도 내에 좀 6분이 계시는 거죠 사실은 무소속 합치면. 예. 그리고 일부 간사 역할을 하시는 의원분도 계시고 또 애결에 들어가는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지혜를 모으고 또 역량을 모아 나가면 전북 현안들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전라북도가 마련한 정책협의회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했고 우리는 특히 이용호 무소속 의원까지도 나도 민주당 이론과 합세해서 원팀 정신을 갖고 하겠다 했는데도
최고위원 선거 전당대회 때도 뭐 다 각자 도생해버렸고 또 심지어는 44명이 나서서 대정부 질문하는데 전라북도 의원을 한 명도 못 끼어들어가지고 실망하는 네. 분위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만 원팀 정신 또 힘을 모아나가겠다, 응징력을 끌어가겠다 하는데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질문을 던진 거고 전라북도 도민들도 그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좀 보이는 거란 말이죠. 좀 구체성을 띈 어떤 그런 정치력 향상 방안 이런 것들이 도모가 네.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최고위원 선거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선거였던 거고 대정부 질문 이런 것들은 뭐 향후에 이제 여러 국회가 회의가 열리면서 전라북도 의원님도 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또 예결위 차원에서 지역 현안들을 차분히 챙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영희 대표님. 너무 덕담만 하고 있어요. 예, 참여자치 김영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덕담만 하니까 좀 쓴소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신영대 의원이 이제 당 대변인, 공동 대변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역 언론에는 마치 한다란만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네. 찾아봤더니 또 한 분 계시더만요. 근데 네, 아니 뭐 수석 대변인 한 분에 예. 공동 대변인 3명이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과거에 비해서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혼자서 대응하기는 많이 힘들죠. 그래서 좀 요일을 나눠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 한 분에 공동 대변인 3명 중에 공동 대변인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신영대 의원이 그 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 선거에서 투트랙 전략을 폈잖아요. 네. 최고위원은 한병도 의원, 도당위원장은 이원택 이렇게 네. 해서 아주 자신하더만 선거 결과를 보니까 둘 다 졌어요. 네. 그래서 네. 뭔 일인가 했는데 네.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안타깝죠. 그거 일단 이제 신영대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본인은 뭐 부대표도 맡고 그 공동 대변인도 맡고 어제 신문인가 오늘 신문이니까 또 군산 현안을 해결했다고 신문 나와 있대요. 네. 뭐 갖고 그 군산 시장 인터뷰 신영대 의원 인터뷰가 있던데 본인은 네. 하지만 이렇게 그 원면쇼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요. 이번에 네. 도당위원장 또 혁신위원장하고 뉴딜 뭐 K 뉴딜 위원장이라고 하나요? 보니까 또 그 김성주, 안호영, 윤준병 어떤 사단처럼 이런 게 하나 하고 아까 말한 한병도, 신영대, 이현택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김윤덕 그룹 그다음에 무소속 그룹 해가지고 원팀이 아니고 4팀, 5팀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지 이게 않아요. 이게 네. 그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그 4팀 과정에 있어서 한병도 의원이 전라북도 권리당원대 표를 많이 못 얻었더만요 보니까. 1인 2표제였는데. 예. 1인 2표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표도 안 준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1인 2표제에서 한 표씩만 줬으면 한병도 의원 보니까 충분히 당선됐더만요. 그러니까 아니 그 객관적으로 내가 분석해 보니까 컴퓨터 갖다 놓고 막 분석해 보니까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로 막 원팀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그 실제 이번 또 보면은 도당위원장 좀 따로 놀잖아요 지금 약간 그래서 신영대 의원이랑은 중앙 무대에서 하는 것 같고 도당이랑 따로 노는 것 같고 이제 김영희 대표님이 예.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확고한 상황에서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아니 원래 진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다 좋은만 해서는 안 된다. 예, 현실에 예. 대한 하고 예결위도 보니까 이상직 무소속 됐죠? 윤준병 무소속 이용호 윤준병원밖에 없네 이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었고 예결위 의원은 또 어떻게 무소속 두 분의 윤준병 의원 한 분이 돼버렸네 이제 미상직 의원이 탈당해가지고 네. 할 말 없이 이게 예결위원장이 뭐 익산 출신이라고 하는 건 의미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화려한 어떤 뭐 또 좋지만 내실 있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단결 그리고 네. 뭐 원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예. 지역 현안에서는 함께 할 수 있고 약간의 견해 차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통합 분위기 뭐 혁신은 김성주 의원 도당위원장이 한다고 하니까 통합 분위기나 이런 데 속에서는 우리 신영대 의원이 좀 역할을 해야지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마지막 부분은 좀 우리 김영기 대표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뭐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또는 단체장 선거가 됐든 당내는 수많은 경선이란 과정이 있거든요. 그 경선이 마무리된 이후에 통합하고 또 다른 경선 이런 경선을 또 하고 통합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경선을 치렀다고 해서 어떤 당이 좀 분열되거나 후보들 간에 분열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조금의 앙금이 전혀 없지 않겠지 하지만 결국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건 이렇게 당연한 과제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크게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네. 한 달간 제가 언론 쪽을 쭉 검색을 해봤어요. 네, 신영대 의원의 어떤 발언이나 뭘 했다고 하는 것 보면 대부분 군산과 새만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김인덕 의원은 특례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용호는 네. 공공의대 이야기만 하고 있고 유현택 의원은 또 그 김제부안 있으니까 홍수 때 막 피해 현장도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지역과 관련되는 현안들 중심으로만 그렇죠. 하고 있더라고요. 보도자료 내는 것도 대부분 자기 지역구 현안을 내는 거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상임위에 좀 분산시켜 놨는데요. 제가 국토위에 관련된 사업들, 제가 행안부 관련된 사업들을 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만큼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것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번에 전라북도 예산이 지금 현재 좀 정부 안으로 반영된 게 한 7조 5,400억 되는데요. 예. 이런 과정들에 사실은 전라북도 의원들이 함께 각 상임위에서 역할을 한 게 분명히 있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게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뭐 예산 이경재 의원님. 예. 저도 뭐 지역구 문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장 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인데 10월 네. 7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주 노선과 관련한 것인데요. 네. 항공 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차단이 돼 있고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걸 다시 복구를 시키는 그런 방안이 추진이 돼 있는데 아마 그 실현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마 네. 국정감사 때도 야당이 지금 이스타 항공 문제를 벼르고 있고 상당히 강도 높게 따지고 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관심사는 제도 노선이 다시 복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네. 현재 제주 노선 재개를 놓고 뭐 추진하는 상황이랄지 또는 전망 같은 게 이제 나와 있습니까? 네, 참 우리가 이제 군산 공항이 군 공항을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일반 우리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항, 민간 공항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결국은 미군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미군도 주한미군이 아니라 국방부의 허가가 있지 않으면 실제 취항허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여러 차례 이제 우리 주한미군 측에도 좀 전달했고 실제 국방부에 좀 서신을 전달을 했어요. 빠른 취향화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요청을 했고요. 예. 아마 제주항공이랄지 또 TA 항공인가요? 예. 항공사는 아마 취향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그건 국방부의 허가만 나오면 미국 국방부의 허가만 나오면 바로 취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좀 빠른 속도로 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항공을 보면 국내 항공을 보면 아마 대한항공이 할지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항공에서 아마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아마 취향을 안 할 것 같아요. 예. 실제 국제 항공사들이 LCC 항공사에 비해서 저가 항공사에 비해서 실제 원가 비용이 한 2배 이상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KTX가 촘촘히 전국적 깔리고 있고 그래서 아마 LCC 항공사들이 각 지역별로 취향하게 할 텐데 이 과정에 분산이 좀 포함돼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예. 우리가 세만 국제공항을 건설한 이유도 이번처럼 국내 항공사가 취향 의사가 있어도 미군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국내 항공이 정말 맘만 먹으면 취향할 수 있게끔 공항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고요. 그런 걸 빠른 속도로 좀 진행하는 게 현재 닥친 과제인 것 그게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하고 지금 하는 내용이 좀 위험한 저는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럼 이스타항공 공중분해 시켜버리자는 건가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스타 항공의 문제는 해고될 수 있는 노동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별개로 풀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하지만 전라북도 도민들이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광주로 가야 되는 문제는 선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 거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스타 문제는 별개의 과정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타를 합친다고 했다가 안 합친 제주항공이 군산에 취업하고 이러는 건 도민 정서상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현재 이스타 문제가 네. 표류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스타가 이후에 법정 관리나 이런 거 되지 않으면 현재 650명이 아니라 전 직원이 다
이제 해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군산에 취항하는 저가 항공 문제는 대한항공이 김포에서 왔다 가는 건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제주항공이나 여타의 저가 항공이 쉽게 말하면 그 군산에 취항하는 문제는 단순히 미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도민 정서 이런 것들이 저는 함께 고려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저는 좀 이스타 문제는 이스타 문제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게끔 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좀 정부와 협의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스타가 정상화됐을 과정에 그 이후에 이스타가 군산을 본사로 둔 항공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새롭게 좀 지위를 부여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예, 하나 더 궁금한 거는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소파 협정 때문에 미군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알고요. 또 국방부도 미군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허가를 내야 되는 건지 아는데 네. 제주 노선은 이미 운항을 했던 기존 노선이고 신규 노선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도감 있는 어떤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속상하죠. 우리 국내 항공사가 전혀 취향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항공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가 좀 시간을 끊은 부분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우리 군산공항이 갖고 있는 현실적 한계 그리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현실적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영대 의원께 질문할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인터뷰 요청할 때마다 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도내 정치권의 상황 짚어보고는 있는 터놓고 말합시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이경희 의원님, 네. 그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을 그 총선 때 민주당을 그 제일 여당으로 만들어준 어떤 그런 기대에 또 결과물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한 100일 조금 넘은 시점이라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기 어렵지만은 그 국정감사하고 예산 국회 때 기대를 상당히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정치권도 의정활동의 꽃이 국정감사이고 또 가장 기대가 큰 부분이 전라북도 현안들에 대한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이란 말이죠. 이때 지금은 미흡하고 뭐 응집력이 없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전라북도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쪽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방역과 안전관리 꼼꼼히 하시고요. 정치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그리고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인사드리죠. 함윤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